안녕하세요. 주입배웠습니다. 주님들과 젠백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주말간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와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젠백스의 주가는 오히려 하방을 단단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주말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알츠하이머 1차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P값이 0.9,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물약이거든요. 여러분들 물약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알츠하이머에서 P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젠백스가 3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전략 정도만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하방을 제한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영상에서 이제 주주분들과 좀 살펴볼 부분이 주가가 올라갈 길이 더욱더 명확해졌다. 요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안 그래도 이제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증도 아파트 청약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증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유증의 수요가 없으면은 사실상 사측에서도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참패가 되는 거예요. 참패가.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유증도 이제 아파트 청약과 마찬가지로 완판을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판을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오버슈팅이 나와야지 당연히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완판이 돼서 사측도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측에서는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이제는 땅이 굳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자체가 경증 이쪽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경증.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증과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했던 이 부분은 중증 이상의 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임상에 대한 평가 지표와 이제 국내죠. 국내 쪽에 대한 평가 지표가 성격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즉 이거죠. 경증의 효과가 있는 게 좋냐, 중증의 효과가 있는 게 좋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지금 경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경세포 손상이 적고 아밀로이드 타우 축적이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인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증 단계에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하면은 신경보호제나 항염 항산화 약물이 눈에 띄는 임상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병의 진행이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그러니까 이제 뭐 급등주처럼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젠백스의 GV1001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젠백스의 GV1001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냐면은, 얘는 급등주와 급락주처럼 요런 구간에서 효과를 발휘를 하지, 완만하게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되는 구간에서는 발휘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난 국내 임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SIB 관련해서 P값으로요. 그래서 지금 GV1001의 작용 기전은 손상된 신경의 보호나 염증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된 중등도와 중증 환자군에서 더 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P값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이 경증에서는 이건 불가피하게 P값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이재용 교수님도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경증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병 진행 속도보다 완만하게 나빠진 경과, 그러니까 급격한 게 아니라 완만하다 보니까는 투약군의 유효성 평가를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셔서, 정확한 건 이제 3상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알츠하이머병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필립 쉘튼 교수님도 젠백스는 2번의 임상을 통해서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의 인지화 기능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각각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줬고 초기부터 말기를 아우르는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세계적인 석학분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초기도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약물들 도네피질이라든지 뭐 메만틴,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런 것은 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 단계이냐? 경증에서 중등도 이쪽에밖에 없습니다. 중증에서는 보조적으로 쓰이는 게 메만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적 석학인 쉘튼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증 치매용 약은 많지만은 중증 환자를 위한 약은 거의 없고 근데 여기에서 젬백스의 GV1001은 어떻습니까? SIB 값에서 P 값을 0.018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기 말기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인 약물은 매우 드물다. 이 점을 지금 치매 쪽의 세계적인 석학에서 극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한 병의 불가약성 단계에서는 당연히 초기 단계보다 중증에서 말기 구간이 이 임상적 가치가 더 크겠죠. 왜냐면은 중증 단계에서는 이미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 대부분의 약물이 효과 없음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환자분들 중에서는 내성도 생기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젬백스가 중증과 말기 SIB에서 P값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기존 치료가 실패하던 구간에서 병의 진행을 억제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상 설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1차 평가 값은 안 나는 3상은 된다?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중증에서 말기에 효과가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기에 나온 P값은 이게 변동성이 크게 없다 보니까 P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석학들도 언급하는 부분이 3상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젠백스가 다만 삼상 설계 방향의 시사점은 어떻게 지금 정해야 되느냐? 중등도 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재설정하거나 또는 인지 에이다스 코그와 이제 기능이죠. QOL AD라든지 이러한 복합 지표로 추가적으로 촘촘하게 좀 다중평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리킨비라든지 도나네맙 등 이러한 지금 치매 치료제들도 3상에서 복합 지표로 유효성을 입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젠백스도 이제 글로벌 3상 가면은 이거를 아마 복합 지표 여러 가지를 지금 적용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다중 평가로 설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초기에서 P값이 안 낮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젠백스는 중증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P값을 0.018을 맞췄기 때문에 중증에서 특히나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약이다. 차라리 이게 이제 초기에서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환자들의 차이가 좀 너무나도 심하다. 병이 6개월 만에 인지가 급격히 나빠지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2, 3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환자들도 있어서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이 특징이 또 이게 있어요. 신경망의 예비력이 또 남아 있어서 일부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어도 다른 회로가 기능을 보상해주는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뇌병변 진행돼도 점수로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젠백스 입장에서는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의 결과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환자에 따라 달린 거예요. 환자가 진짜 정말 잘 걸리면은 초기에서도 P값이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환자가 막 이제 거의 좀 늦어지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매치가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차 평가 지표에서 안 좋았을 뿐이지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중증에서 말기 쪽에 이러한 효과를 아우르는 약물의 안전성이 지금 존재하고 P값도 확보한 게 GV1001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저도 이제 이 소통방에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뭐였냐면은 어제죠, 여러분들. 어제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이오 애널리스트 출신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지 일장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일장 연설.
물론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한 부분도 같이 넣어주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론, 어제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 어제 10시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의 핏감 미달은 이 환경에서만 벌어진 일일 뿐이지 PSP 3상의 핏감 문턱과는 연동이 되지 않고 3상도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최종 결론으로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AD 1차 평가지표가 P값 0.9 나온 거 이거 물약 아니냐, 생수 아니냐라는 시각에, 그러면 도카네맙이랑 아두카노맙도 얘네들도 이제 2차 임상 2상이죠. 임상 2상과 3상에서 P값이 한번 빠그라졌거든요. 근데 결국엔 FDA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FDA는 그러면은 이 도카네맙이랑 아두카노맙을 생수를 승인해 줬네. 요렇게 나오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젠백스의 AD 1차 P값은 결국에는 FDA가 커버 쳐줄 거다. 요런 식으로 어제 이제 전략방 텔레그램방에 입장해 주신 주주분들께 다 잡아드렸고, 젠백스 대응 전략 무게중심 가격대가 27,500원이다. 하지만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도 남겨드렸죠. 이 임상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에서의 P값은 항암제 임상과 같이 명확히 어렵다. 너무나도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라는 단서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전략방에서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과 같이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주주분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저는 근데 영상에서 약속을 드린 대로 저는 다 잡아드렸습니다. 가격대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늘 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드린 말씀이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그렇죠. 11월 10일 달력 누르면 다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주주분들이 갭상승한 거 이거 이제 메꾸는 거 아니냐, 그럼 추가랑 나오는 거 아니냐, 요렇게 또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시가와 종가는 세력들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갭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악재 이후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 이하 가격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신호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상증자 성공을 해야죠. 여러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투심을 안정적으로 지금 석권을 해야 되실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유상증자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아파트 청약처럼 성공적으로 완판을 시키려면은 이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측도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여기에서 갭상승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우려감 한번 심어주는데 사측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발산 한번 때려주면은 2차 상승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시작점으로 해석되어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젠백스 주주분들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투심이 흔들리시는 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뭐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시면은 이러한 부분 이제 다 잡아드릴 겁니다. 고민은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고요. 이제 뭐 틈 날 때 본업 하시다가 틈 날 때 한번 젠백스 브리핑만 확인하시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하시면은 원활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초대 링크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같이 남겨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난 텔레 이거 너무 많다, 들어가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문자로도 따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문자로도 이러한 내용 다 같이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젠백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